지금 뭐해? 전화해? 어디에? 어머님한테. 남편은 요즘 술이 늘었습니다. 술이 늘수록 말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술병을 찾던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돈 다시 받아와야겠어. 저는 그 말이 우리 부부를 갈라놓을 말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웃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숫자 이야기가 나오면 말끝이 흐려지기 시작한 때쯤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회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술도 점점 늘어났지만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더 예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괜히 눈치를 보는 표정, 말수가 줄어든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둔 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거의 비어갈 즈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마셔. 아직 안 취했어. 아이들 방 쪽을 흘끗 보며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애들 다 듣고 있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안 마시잖아. 그 웃음이 그날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잖아.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묻자 뭐가?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말이야. 예전처럼은 못 살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자는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는 방식도 좀 바꿔야지. 그 말의 끝에는 언제나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애들 이제 중학생이야. 알아. 앞으로 돈 더 들어갈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말이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돈 있잖아. 무슨 돈? 결혼할 때 도와준 거. 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남편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받아와야지. 그 순간 말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와서? 지금 아니면 언제 해? 남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당연한 일처럼 말했습니다. 네 친정에 얘기하면 되잖아. 도와줄 수 있잖아. 뭐라고? 저는 그제야 이 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 집 돈이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준 돈이 언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이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술 냄새가 거실에 남아 있었고 아이들 방은 조용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말이 시작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말들이 이 말 뒤를 따라올 거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말투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질문이 늘었고 그 질문들은 늘 같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요즘 처가는 괜찮대.
똑같지 뭐. 다들 일은 계속하고 저는 그 질문들이 안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답했습니다. 다들 일하고 있지. 처제는 결혼 준비 잘하고 있고 응. 그런 대화가 며칠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질문 뒤에 짧은 침묵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답을 듣고 속으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생활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하네. 그러자 남편이 바로 물었습니다. 학원비는 누가 내? 친정에서 조금 도와줘. 항상 아니, 가끔. 그 대답이 끝나자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걱정도 미안함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여유는 있네. 그런 뜻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애들 끊기지 말라고. 잠깐 도와주는 거야. 제가 말하자 남편은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결국 돈이 있다는 거잖아. 그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저는 설명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수록 말이 왜곡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날이면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확인만 하자는 거야. 뭘 확인해. 한쪽만 계속 희생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희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계산이 시작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몰래 챙긴 거 없지? 없어. 처가 쪽으로 빠져나간 돈 같은 거. 없다고. 저는 최대한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 대답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는 자주 끊겼고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결혼할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 도와준 돈 있잖아. 집 살 때 다 들어갔어. 그래도 돈은 돈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준 돈이 언제부터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항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와서 다시 하는 건 아니지. 제가 말하자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그 상황을 왜 나한테만 가져와. 그 질문에는 끝내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질문은 더 구체적이 되었고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설명할수록 의심받는다는 느낌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올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질문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말들이었고 그 말들은 매번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 한두 마디로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보려는 듯 했습니다. 없다는 거 진짜야? 응, 진짜 하나도? 없어. 그 짧은 대화가 끝나면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말을 기다리는 이상한 긴장이 깔렸습니다. 남편은 가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자연스럽게 같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제는 집 어떻게 했대? 모르지 알아서 했겠지. 근데 결국 집 샀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흐름이 너무 뻔해서였습니다. 그건 걔네 사정이지. 도움 없이 가능했겠어? 가능했겠지. 남편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술이 없는데도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건 이제 그 생각이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인만 하면 되잖아. 뭘? 네가 숨기는 게 없는지.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숨기는 거 없어. 사람 일이 그렇게 딱 잘라져? 나는 그래.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답답함보다는 불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늘 그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는데 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말이 가장 아프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야. 제가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방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에 마음이 놓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만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설명은 변명으로 바뀌고 침묵을 지키면 의심은 확신이 되는 상황.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직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제가 먼저 움직이게 될 거라는 사실만은요. 그날은 특별한 일이 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며칠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봤어. 뭘? 그 돈 말이야. 저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그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얘기야? 그럼 언제까지 미룰 건데? 남편의 말투는 이제 묻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친정에 말해보면 되잖아. 그건 아니지. 뭐가 아니야? 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해도 같은 자리로 돌아올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일이지 친정일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짧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일만으로 안 되잖아.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도와야지. 그 말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꺾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몫처럼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너도 알잖아. 이 사람은 이미 제 친정을 돈 나올 자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제가 낮게 말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만 해보자니까. 확인할 게 없어.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민하다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는 태도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해? 전화해. 어디에? 잠시 망설였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야, 그만해! 아니, 이건 우리 문제야! 그래서 말하는 거야.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요즘 아범이 술은 안 마셔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해요. 남편이 옆에서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친정돈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냐? 결혼할 때 도와준 돈도 다시 돌려달라 말하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잠시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아범 옆에 있니? 응, 다 듣고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로 갈게. 그 한마디로 통화는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자 거실이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그대로였는데 사람 소리만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너무 나갔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서 되풀이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시 후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넘어온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사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나서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밖으로 꺼내야 했다는 생각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약속한 대로 집에 왔습니다. 혼자 오지 않고 시동생도 함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괜히 더 긴장됐습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기 위한 자리는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마음이 먼저 굳었습니다. 집안은 어색하게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고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갔을 인사말도 그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남편을 봤습니다.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옷차림을 보고 말없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 말에는 질책도 위로도 아닌 현실을 인정하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술은 좀 줄였니? 안 마셔.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못 마시는 얼굴이네.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보았습니다.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네가 전화할 만큼이면 사정이 꽤 심한 거겠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제가 할 말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며느리한테 돈 얘기를 먼저 꺼냈다면서 그냥 확인만. 확인이라는 말로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거 아니다.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사실 그때 형한테 받은 돈 계속 마음에 걸렸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시동생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지금 다는 아니어도 일단 돌려줄게.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가 대결이 아니라 정리의 자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잠시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스스로 아는 거다. 그 말이 남편을 향한 첫 번째 정면 발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야.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느끼던 걸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네가 정할 일이다. 그 말은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아.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난 무서웠어. 내가 망한 게.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솔직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사람부터 잡는 게 아니라 네 발부터 딛는 거야. 그 말 이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시댁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문제를 이혼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로 알 수 없어서 생긴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거실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반성처럼 보였고 곧바로 또 다른 불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한 번씩 열어보고 저는 조심스럽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옷 몇 벌, 학교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 옷 조금.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잠깐 나가 있을 거야. 어디로? 친정.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가는 거야? 도망 아니야. 그럼 뭐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정리라는 말 속에 너무 많은 뜻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가면 더 멀어질 수도 있어. 이미 멀어졌어. 남편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잠깐 가 있을 거야. 아이들은 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미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나오면서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래 살았던 집인데 그날은 처음 보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비교적 빨리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짧게 보냈습니다. 생각 좀 하고 그 뒤로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아니라 나로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며칠 뒤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왜? 우리 형편에 이 집은 너무 커. 그 말이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은 알아보고 있어?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후 답했습니다. 보고는 있어. 보고만 있지 말고 알아.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저는 여전히 확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들은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웃음도 늘었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버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건지.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생각 좀 됐어? 아직 그럼 언제? 모르겠어. 그게 그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결정일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아도 잠시 떨어져서 각자 서 있을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이라는 말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함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였는지를 말입니다. 친정에 머문 시간이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몇 번 더 연락을 해왔고 저는 그때마다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응, 애들은?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뭘로? 그냥 다. 싫지도 그렇다고 믿음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말이었고 저는 이제 말보다 시간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조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괜히 눈치를 보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는 게 맞는 건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멈추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쪽이든 쉽게 정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 하나가 엄마, 여기서는 집이 조용해서 좋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편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집을 정리하겠다고 했고 일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과는 다른 말이었지만 저는 아직 확신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믿음은 사과 한마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말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나 체면 때문에 결정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 이번만큼은 아이들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